여러분, 혹시 주변에서 늘 웃으며 모든 부탁을 들어주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흔적도 없이 연락을 끊고 사라진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여러분 자신이 바로 그 착한 사람이어서 마지막 남은 인내의 끈을 놓아버리고 조용히 관계를 정리한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거나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기분을 느끼실 겁니다. 분명 어제까지도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인사를 나누고 상대방의 무례함을 허허 웃으며 넘겨주던 사람이었는데 왜 그들은 마치 처음부터 몰랐던 사람처럼 차갑게 돌아서는 것일까요? 그리고 왜 그런 사람들은 한번 마음을 닫으면 어떠한 사과나 회유에도 절대로 다시 돌아오지 않는 것일까요? 이것은 단순히 감정이 상해서 일어나는 일시적인 충동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 쌓여온 영혼의 마모가 임계점에 도달했을 때 일어나는 가장 정중하면서도 가장 잔인한 생존 전략입니다. 이 미스터리하면서도 가슴 아픈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 평생을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며 살아왔던 한 50대 남성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인간관계의 본질과 우리가 왜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때로는 가장 소중했던 인연마저 끊어내야 하는지를 깊이 있게 성찰해 볼 것입니다. 한 사람의 삶을 들여다보겠습니다. 50대 중반의 박상우 씨는 주변에서 천사라는 말을 들으며 살아왔습니다. 직장에서는 후배들의 힘든 일을 대신 떠맡았고 명절이면 친척들의 무리한 요구를 거절하지 못해 늘 지갑을 열었습니다. 박상우 씨는 믿었습니다. 내가 선하게 대하면 상대방도 언젠가는 나의 진심을 알아줄 것이고 우리는 서로에게 따뜻한 안식처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를수록 그의 마음에는 알 수 없는 공허함과 피로가 쌓여갔습니다. 친구들은 그를 만만하게 보기 시작했고 가족들은 그의 희생을 당연한 권리로 여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박상우 씨는 아주 사소한 계기로 자신이 철저히 소모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날 이후 그는 수십 년간 이어온 수많은 인연을 단 한 번의 통보도 없이 끊어버렸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를 배신자라 부르거나 갑자기 사람이 변했다며 손가락질했습니다. 그러나 박상우 씨는 생전 처음으로 숨을 쉬는 것 같은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독일의 위대한 철학자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인간관계의 이 차가운 진실을 날카롭게 꿰뚫어 보았습니다.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그의 저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이기적인 존재이며 타인과의 관계는 대개 필요에 의한 계약에 불과하다. 그는 인간의 관계를 추운 겨울날 온기를 나누기 위해 모여든 고슴도치들에 비유했습니다. 서로 너무 멀어지면 추워서 견딜 수 없고 그렇다고 너무 가까이 다가가면 서로의 가시에 찔려 상처를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박상우 씨와 같은 착한 사람들은 자신의 가시를 안으로 숨기고 타인의 가시를 온몸으로 받아내며 온기를 제공하던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타인이 아플까봐 자신의 날카로운 부분을 깎아내고 상대방이 찌르는 가시를 묵묵히 견뎌냅니다. 하지만 인간의 인내심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똑같아지기 위해 우리 자신 중 4분의 3을 잃어버린다. 착한 사람이 인연을 끊는 이유는 더 이상 잃어버릴 자아가 남아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상대방을 증오해서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라는 존재가 완전히 소멸해버리기 전에 마지막 남은 4분의 1을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도망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착한 사람들의 마음은 거대한 댐과 같습니다. 평소에는 모든 물을 담아내며 잔잔한 수면을 유지합니다. 사람들은 그 댐이 영원히 모든 것을 수용할 수 있을 것이라 착각합니다. 하지만 댐 안쪽에서는 미세한 균열이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습니다. 타인의 무례함, 당연하게 여겨지는 배려, 교묘하게 이용당하는 친절이 하나둘씩 쌓여 수압을 높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주 작은 말 한마디나 행동 하나가 마지막 균열을 만듭니다. 그때 댐은 무너집니다. 한번 무너진 댐은 다시 세울 수 없습니다. 물은 이미 다 빠져나갔고 그 자리에는 황폐해진 바닥만이 남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왜 고작 그런 일로 화를 내느냐라고 묻는다면 그것은 그들이 수만 번의 전조 증상을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착한 사람은 결코 사소한 일로 떠나지 않습니다. 그 사소한 일이 수만 번 반복되었기에 떠나는 것입니다. 프리드리히 니체는
이러한 착한 사람들의 상태를 노예의 도덕이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프리드리히 니체가 말하는 착한 사람은 진정으로 선한 사람이 아니라 거절할 용기가 없어서 순종하는 나약한 존재일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괴물과 싸우는 사람은 스스로 괴물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우리가 시면을 오랫동안 들여다본다면 시면 또한 우리를 들여다볼 것이다. 착한 사람들은 타인의 이기심이라는 괴물과 싸우며 그들의 비위를 맞추고 평화를 유지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자신의 내면은 시커먼 시면으로 변해갑니다. 인연을 끊어버리는 행위는 더 이상 그 시면에 잡아먹히지 않겠다는 프리드리히 니체적 결단입니다. 그것은 노예의 삶을 거부하고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기 위한 사자의 포효와도 같습니다. 사자는 더 이상 남의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자신을 억압하는 사슬을 끊고 황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 황야가 외롭고 고독할지라도 거짓된 평화 속에 박제된 천사로 사느니 고독한 자유인이 되기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착한 사람이 인연을 끊을 때 왜 절대 돌아오지 않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들이 떠나기 전에 이미 수없이 많은 기회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관계를 소중히 여기기에 상대방이 변하기를 기다리며 혼자서 수만 번의 용서를 되풀이합니다. 상대방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착한 사람의 마음속에서는 재판이 열리고 판결이 내려집니다. 이번에도 나를 이용하는구나. 역시 내 아픔보다는 자신의 편의가 먼저구나. 이 사람은 내가 참아주는 것을 모르는구나. 이런 문장들이 가슴에 새겨질 때마다 그들은 조금씩 짐을 쌉니다. 마음의 짐을 다 쌌을 때 그들은 비로소 문을 나섭니다. 이미 모든 감정을 소모했고 줄 수 있는 사랑과 인내를 다 쏟아부었기에 미련이 남지 않는 것입니다. 미련이 없다는 것은 곧 돌아갈 이유가 없다는 뜻입니다. 차가운 것이 아니라 텅 빈 것입니다. 텅 빈 그릇에 다시 물을 채우기에는 이미 그릇 자체가 깨져버린 상태입니다. 박상우 씨의 사례로 돌아가 봅시다. 그가 가장 믿었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박상우 씨는 친구의 사업 자금을 빌려주었고 그의 집안일까지 자기 일처럼 돌봤습니다. 어느 날 박상우 씨의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그 친구는 골프 약속이 있다며 장례식장에 잠시 들러 얼굴만 비추고 떠났습니다. 그 순간 박상우 씨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쏟은 정성이 상대에게는 그저 편리한 서비스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는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친구의 번호를 삭제하고 그가 보내는 모든 메시지를 읽지 않았습니다. 친구는 나중에야 당황해서 미안하다고 그럴 의도가 아니었다고 변명했지만 박상우 씨의 마음은 이미 남극의 빙하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임마누엘 칸트가 말한 정언 명령을 말입니다. 인간을 수단으로 대하지 말고 목적으로 대하라. 박상우 씨는 평생 타인에게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취급받아 왔음을, 그리고 스스로도 자신을 타인의 행복을 위한 수단으로 방치했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관계를 끊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처벌이 아니라 자신을 다시 목적으로 세우는 숭고한 예식입니다. 여러분, 착한 사람이 인연을 끊는 현상을 깊이 들여다보면 그 밑바닥에는 자기 혐오와 자기 연민이 뒤섞여 있습니다. 왜 나는 바보같이 다 받아주었을까? 하는 후회와 이젠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는 절박함이 교차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떠날 때 뒤를 보지 않습니다. 뒤를 돌아보는 순간 다시 예전의 나약한 자신으로 돌아갈까봐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냉정함은 사실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가장 높은 성벽입니다. 그 성벽 안에서 그들은 비로소 자신의 상처를 치료하기 시작합니다. 타인의 목소리가 아닌 자신의 심장 소리를 듣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은 매우 고통스럽고 외로운 작업입니다. 평생 타인의 인정과 칭찬을 먹고 살던 사람이 그 모든 영양분을 끊고 스스로의 힘으로 서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첫째, 누군가의 친절을 당연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상대방이 나에게 잘해준다면 그것은 그가 할 일이 없어서가 아니라 당신을 소중히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가 당신의 무례함을 참아준다면 그것은 그가 화를 낼 줄 몰라서가 아니라 당신과의 관계를 망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연한 배려는 세상에 없습니다. 모든 배려는 누군가의 희생과 인내를 담보로 합니다. 만약 여러분 주변에 항상 웃어주는 착한 사람이 있다면
그의 미소 뒤에 가려진 피로를 읽어내야 합니다. 그가 입을 다물고 있을 때 그 침묵이 평화의 상징인지 아니면 포기의 신호인지 세심하게 살펴야 합니다. 둘째, 만약 여러분이 그 착한 사람이라면 자신에게 조금 더 이기적이어도 괜찮다는 사실을 인정하십시오. 착한 사람이라는 프레임은 타인이 당신을 조종하기 위해 씌운 굴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너는 착하니까 이해해주겠지. 너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이잖아. 이런 말들은 칭찬의 탈을 쓴 감옥입니다. 당신이 거절했을 때 상대방이 실망한다면 그것은 상대방의 문제입니다. 당신의 가치는 타인의 만족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당신 자신을 얼마나 존중하느냐에서 나옵니다.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혼자 있는 법을 배우지 못한 사람은 결코 자유로워질 수 없다. 타인과의 인연을 끊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독이 되는 인연을 끊어내야 비로소 약이 되는 고독이 찾아옵니다. 셋째, 관계를 정리할 때는 죄책감을 갖지 마십시오. 착한 사람들은 인연을 끊고 나서도 한동안 괴로워합니다. 내가 너무 심했나? 그 사람도 사정이 있었을 텐데 하며 다시 자책의 늪으로 빠져듭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떠나기로 결심했다면 그것은 이미 당신의 영혼이 보낸 마지막 구조 신호입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고 다시 그 관계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은 자신을 다시 사지로 몰아넣는 것과 같습니다. 떠난 인연은 이미 지나간 계절과 같습니다. 겨울이 가야 봄이 오듯 낡고 병든 인연이 사라져야 건강하고 새로운 삶의 씨앗이 싹을 틔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인간관계가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양적인 관계보다 중요한 것은 질적인 깊이입니다. 착한 사람이 인연을 끊는 이유는 껍데기만 남은 수천 개의 관계보다 진실한 자기 자신과의 대화가 더 소중함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제 양보가 미덕이 아닌 무능이 될 수 있음을 압니다. 그들은 이제 친절이 무기가 아닌 상처가 될 수 있음을 압니다. 그래서 그들은 침묵을 선택합니다. 말보다 강한 것이 침묵이며 복수보다 무서운 것이 무관심임을 그들은 본능적으로 깨우친 것입니다. 철학자 바리흐 스피노자는 인간의 감정을 이성적으로 이해할 때 비로소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착한 사람이 돌아서는 이유를 이해하는 것은 우리 삶의 뒤틀린 관계들을 바로잡는 시작점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있지는 않은지, 혹은 내가 나 자신에게 가장 큰 상처를 주는 착한 사람이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착한 사람이 절대 돌아오지 않는 이유는 그들이 간 곳이 과거의 아픔이 없는 새로운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타인의 거울로 살지 않기로 했습니다. 스스로 빛을 내는 태양이 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이 글을 듣고 계신 여러분 중에도 지금 이 순간 누군가와의 관계 때문에 밤잠을 설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내가 참으면 다 해결될 것 같지만 사실 당신이 참을수록 문제는 더 깊이 뿌리 박힙니다. 당신이 사라져야 비로소 상대방은 당신의 빈자리를 느낍니다. 아니, 어쩌면 영원히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더더욱 그 관계는 유지할 가치가 없습니다. 당신의 존재 가치를 몰라주는 사람에게 당신의 금쪽 같은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착한 사람의 이별은 가장 조용하지만 가장 단호한 혁명입니다. 이제 박상우 씨는 더 이상 사람들에게 휘둘리지 않습니다. 그는 여전히 친절하지만 그 친절에는 명확한 경계선이 있습니다. 선배가 부당한 일을 시키면 정중하게 거절하고 무례한 농담을 하는 친구에게는 정색하며 불편함을 표현합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차가워졌다며 수군거렸지만 시간이 흐르자 진정으로 그를 존중하는 사람들만이 곁에 남았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인연을 끊고 나서야 비로소 사람을 얻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나 자신입니다. 이 얼마나 눈물겹고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여러분, 착한 사람이 인연을 끊는 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그것은 위대한 승리입니다. 타인의 기대라는 거대한 파도에 휩쓸려가던 조각배가 드디어 닻을 내리고 자신의 항로를 찾은 것입니다. 그 배는 다시는 거친 파도 속으로 들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이미 잔잔한 호수의 평화를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누군가를 떠나보냈다면, 혹은 떠날 준비를 하고 있다면 스스로를 대견하게 여기십시오. 당신은 이제야 비로소 자신을 사랑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다시 한번 우리에게 당부합니다. 우리의 모든 불행은
혼자 있을 수 없는 데서 온다. 우리가 타인에게 집착하고 착한 사람이라는 가면을 쓰고 고통받는 이유는 홀로 서는 것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인연의 끈을 과감히 자를 때 우리는 비로소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회복합니다. 착한 사람이 돌아오지 않는 이유는 그 존엄의 가치를 이미 알아버렸기 때문입니다. 다시는 비굴하게 고개를 숙이며 상대방의 기분을 살피던 시절로 돌아가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자신을 죽이지 마십시오. 당신이 사라진 관계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당신이 행복해야 당신의 친절도 빛을 발합니다. 억지로 짜낸 웃음은 독이 되고 진심에서 우러나온 거절은 약이 됩니다. 착한 사람의 마음이 다치는 것은 자연의 섭리와도 같습니다. 가을이 되면 낙엽이 지고 나무가 겨울잠을 준비하듯 지친 영혼은 외부와의 접촉을 끊고 침잠해야 합니다. 그 시간을 충분히 가져야 다시 찬란한 봄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습니다. 인연을 끊어버린 착한 사람을 비난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가 그토록 오랜 시간 홀로 견뎠을 고독과 인내를 헤아려 보십시오. 그가 떠난 빈자리를 보며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십시오. 그것이 떠난 사람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며 남겨진 사람이 성장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이 지금 누군가를 떠나보내고 마음 아파하고 있다면 그 아픔을 기꺼이 받아들이십시오. 그것은 새살이 돋기 위한 가려움일 뿐입니다. 당신은 충분히 잘해왔고 충분히 참았습니다. 이제는 당신의 마음이 쉬게 해주어도 됩니다. 착한 사람이 인연을 끊는 이유, 그것은 단 한마디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살기 위해서입니다. 숨이 막혀 죽을 것 같은 방에서 창문을 열고 신선한 공기를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 공기를 한번 마신 사람이 다시 밀폐된 방으로 들어갈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타인의 요구로 가득 찬 답답한 방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언제든 창문을 열고 나갈 수 있는 용기를, 그리고 자신만의 아름다운 정원을 가꿀 수 있는 지혜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넓고 사람은 많습니다. 하지만 당신이라는 존재는 우주에 단 하나뿐입니다. 단 하나뿐인 당신을 소모품으로 쓰게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당신이 인연을 끊은 것은 누군가를 버린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을 구원한 것입니다. 그 구원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십시오. 뒤돌아보지 말고 당당하게, 그리고 고요하게. 진정한 평화는 바로 그 길 끝에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수많은 만남과 이별을 반복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상처받고 단단해집니다. 착한 사람이 돌아서는 냉정함은 사실 세상을 향한 가장 뜨거운 외침일지도 모릅니다. 나도 존중받고 싶다. 나도 아프다. 나도 나로 살고 싶다. 이 외침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고 나 스스로에게 이 외침을 허락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것이 바로 철학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실천적인 지혜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 주변의 인연들을 조용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나의 에너지를 뺏어만 가는지, 누가 나의 진심을 당연하게 여기는지, 그리고 나는 누구에게 그런 사람이었는지 말입니다. 정리해야 할 인연이 있다면 두려워하지 말고 마음의 가위를 드십시오. 그것은 파괴가 아니라 새로운 창조를 위한 가지치기입니다. 나무가 더 크게 자라기 위해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여러분은 그 자체로 충분히 귀하고 소중한 사람입니다. 타인의 인정을 받기 위해 애쓰지 않아도, 누군가의 부탁을 다 들어주지 않아도 당신의 가치는 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중심을 지키고 당당히 서 있을 때 당신은 더욱 빛나는 존재가 됩니다. 착한 사람이라는 무거운 옷을 벗어던지고 자유로운 영혼의 가벼운 옷을 입으십시오. 그때 비로소 당신의 삶은 진정한 의미를 찾게 될 것입니다. 긴 여정 끝에 박상우 씨가 얻은 깨달음처럼 여러분도 자신만의 평온한 숲을 찾으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그 숲에는 당신을 이용하려는 사람도, 당신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오직 당신의 내면에서 솟아나는 평화와 당신을 진정으로 아끼는 소수의 소중한 사람들만이 함께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향해야 할 품격 있는 삶의 모습입니다. 착한 사람이 떠났다면 그것은 그가 당신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을 주고 떠난 것입니다. 그 선물은 바로 성찰입니다. 그가 왜 떠났는지, 무엇이 그를 힘들게 했는지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이 여러분의 영혼을 한 단계 더 성장할 것입니다. 떠난 사람은 돌아오지 않겠지만 그가 남긴 질문은 여러분의 삶을 영원히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이제 마음의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당신을 괴롭히던 죄책감도, 억울함도, 분노도 모두 바람에 날려보내십시오. 당신은 이제 자유입니다. 스스로를 가두었던 착한 사람이라는 감옥의 열쇠는 처음부터 당신의 손에 쥐어져 있었습니다. 그 문을 열고 나오는 순간 새로운 태양이 당신을 비출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의 매일이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롭고 스스로의 의지로 가득 차길 바랍니다. 인간관계의 폭풍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뿌리를 내리시길 바랍니다.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만이 진정한 우정을 나눌 수 있고 자신을 사랑하는 자만이 타인을 진정으로 품을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 통찰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고요한 밤, 여러분의 마음속에 평화가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